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창한 토요일 오후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천혜장과 또 재미있는 시간 보내봅시다. 요즘 다양한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빨리 신속하게 더 전달도 하고 같이 공유하자고요. 하여튼 5월달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6월달이니까 또 6월달은 또 좋은 일들이 가득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힘들어하는 분도 있었고 괴로운 분도 있었지만은 어차피 뭐 다 떠나갔으니까 이제는 뭐 좋은 일들이 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또 저는 그렇게 믿고 6월 달도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자고요. 요즘 보니까 그 미국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 이 금리나 불확실성 때문에 코스피가 한 2600선으로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개미들은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하는 이른바 B2죠, B2. 이 B2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보면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지난달 29일 기준인데 19조 6,332억 원으로 2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9월 27일에 이후로 해가지고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하네요. 지난 한 달 동안 4,798억이나 늘었다. 4,798억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신용융자 잔액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다 이 돈을 좀 빌려가지고 매수를 한 뒤에 아직 갚지 않는 그런 금액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잔액 규모가 커질수록 빚을 내 가지고 이 투자에 나선 이들이 많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신용융자 잔액은 이달 들어서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불어났어요. 이 코스피는 지난달 29일에 1조 5,400억 정도, 코스닥은 9조 923억 정도 되는데요. 지난해 그 9월과 10월 이후 최대 수준을 이제 보인 거죠. 한국거래소 보면은 신용융자 잔액은 삼성전자가 6,807억 가장 많았고 포스코홀딩스 5천억, 셀트리온 3,800억, 포스코 퓨처엠 2,800억, 하이닉스 2,496억 순으로 반도체랑 2차전지 그쪽 종목에 이제 집중이 됩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2,500억, 에코프로 2,000억, 삼천당제약 1,300억, 알테오젠 1,200억, HPSB 1,100억, JYP 900억 정도 이렇게 B2가 집중이 된 거죠. 다만 삼성과 2차전지주들은 신용잔고가 늘어난 동시에 주가가 급락을 해요. 급락을 해가지고 개미들이 이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뭐 그런 게 이야기들이 있네요. 삼성은 지난해 말 종가 대비 주가가 7.7%나 떨어졌는데 최근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 HBM이죠. HBM을 납품하기 위한 검증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그런 외신 보도 그리고 노조의 첫 파업 선언 등이 이제 주가에 악영향을 이제 미친 겁니다. 외국인들은 지난 20일부터 하루를 제외하고 7거래일간 매도 우위를 보여요.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2조 2,600억이나 그냥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전기차 수요 둔화에 실적 둔화까지 겹치다 보니 2차전지 종목들도 최저가 행진을 이어가는 거죠. 2차전지 대장주 LG엔솔이죠.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공모가 30만 원에 다시 근접을 했어요. 포스코홀딩스도 올 들어서 24.3% 빠집니다. 에코프로 지난달에만 15.1% 빠졌어요. 에코프로비엠도 증권사의 매도 의견 리포트가 나오니까 18만 원대로 밀렸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하고 HBM의 핵심 공급사인 SK 하이닉스 주가가 연일 신고가 기록을 하던데 지난달에만 16.6% 상승했고 외국인들이 지난달 1조 한 7천억 정도 사들여서 순매수 상위 종목 1등을 차지했죠. 하이닉스는 HBM 경쟁자들의 진입에도 수익성 하락 가식성은 낮다고 판단을 합니다. HBM328H 제품이 선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HBM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믹스 제고와 예상보다 빠른 수율 안정화를 감안해도 2분기부터는 HBM을 통한 업계 내 그 차별화된 수익성과 이익 창출력이 확인되기 시작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당분간은
하이닉스가 조금 유리하겠죠. 유리한데 좀 더 지켜볼 거는 삼성전자도 이제 조만간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일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는요, 거의 역사상 가장 많은 그런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될 최대 선거의 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64개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49%가 투표에 참여할 건데, 특히 11월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아시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이거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재대결이 예상이 되죠. 이렇게 기록적인 선거가 치러지는 해는 시장 전반에 걸쳐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이거는 잠재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선 불확실성에 따른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시장의 혼란 가능성과 이 변동성 확대까지 고려해서 투표용지 너머의 선택지를 검토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울러서 주식이 정치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자산군이라는 점은 사실인데 결국엔 당선된 후보가 나오거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적어도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는 거겠죠. 실제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선거의 자체는 약간의 변동성을 유발하는 것 외에는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네요. 192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선거가 있는 해랑 없는 해의 평균 수익률 차이가 0.5% 정도밖에 안 돼요. 영국 증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고 1962년에서 23년까지 영국 FTS의 올시어 지수를 보니까 선거가 있는 해의 연평균 수익률이 없는 해보다 약간 높았지만 둘 다 이 8%대로 큰 차이는 없더라. 또한 채권 시장도 선거의 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채권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재정 정책의 전망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선거의 해에는 정부 부채가 보통 크게 변동하지는 않고 따라서 채권 수익률은 다른 때보다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니까 선거 기간 동안 미국 채권의 평균 수익률은 약 7% 기록을 했고 이러한 배경에는 선거가 채권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죠. 다만 채권 수익률은 대부분 금리랑 중앙은행의 조치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 정치적 환경의 영향이 가장 큰 요인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선거가 있다는 게 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뭐 변동성 별로 없다 하더라도 이번 미국 선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약간 오르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또 엄청난 또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아주 흥미진진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삼성 찐팬분들이 좀 많이 웃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